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라의 향가를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 왔습니다. 만엽집이라든지 고대 신라의 노래라든지 고대 고조선의 노래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아무래도 제가 신라 향가의 비중을 두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향가 중에 하나인 원앙생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앙생가는 향가의 비밀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만일에 원앙생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향가를 풀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앙생가는 작품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향가 연구의 단서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앙생가는 삼국유사 제7간통 광덕 엄장조에 실려 있습니다. 광덕과 엄장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선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서민, 당시로서는 그냥 하층민, 귀족도 아닌 그냥 서민,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향가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은 공무도화가의 경우를 보면은 뱃사공하고 그의 아내 이름까지도 써놓고 있었습니다. 뱃사공이라면 지금도 가장 사회적 신분이 그 당시에서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뱃사공의 이름은 광리자고였고 그의 아내 이름은 여옥이었습니다. 또 창기파랑가의 경우를 보면은 화랑 이름인 기파랑, 모죽지랑가에 보면은 죽지랑, 그다지 높지 않은 청년들의 이름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향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마을 이름 등 특이한 이름은 괜히 써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용혜 TV는 향가로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TV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김세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선근, 김병철, 황인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앙생가의 원문은 삼국유사의 원앙생가의 업무는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원안이 원앙생가의 기록입니다. 일본 학자들이라든지 고대 우리 조상들께서는 이 노란색 이 향가 부분을 빼놓고 다른 부분은 잘 해독해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한문체로 쓰여 있거든요. 다만 향가는 한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풀어도 못 풀었어요. 그래서 이 향가가 끝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가 현대에 와서야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풀렸다기보다는 연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앙생가 업문입니다. 그 옆에 있는 숫자는요, 제가 한자에 글씨를 써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모두 합해 보면은 이 글자들은 79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길고 짧고 하지요. 이 원앙생가는 79글자니까 제법 긴 향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몇 자 이런 향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만엽집을 보면은 향가들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일본 만엽집 연구자들은 향가는 아주 긴 노래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향가를 4구체, 8구체, 10구체 등 정형시라고 한다면 정형시로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외우기도 하죠.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는 정형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랬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듯이 향가는 위에서 보듯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향가가 정형시라면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문장을 나눠봤더니 그래서 시로 구태여 향가를 시로 구태여 비유하자고 한다면은 정형시라기보다는 자유시 형태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현대 향가 모임이 있어요, 동국대학교에. 그분들이 꼭지게 물어봅니다. 향가는 정형시가 아닌가. 그런데 저는 좀 아직 100% 제가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형시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자유시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이 79개 글자, 꼭 암언문과 같은 글자, 지난 1000년 동안 아무도 못 풀었던 글자, 이 글에 도전했고 도전한 결과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풀리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달아 이대 서방가장 가샤리고 무량숲을 전에 니꼼다가 살고 샤셔 다딤 깊으샨 촌어해 우러러 두 손 모두 호 살바 원앙생 원앙생 그릴 사람 있다 살고 샤셔 아우 이 몸 기태어두고 48대원 일구샬까,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고대 신라어다, 신라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단방에다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양 박사님께서 아무리 국보 1호라고 하시더라도 신라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확신은 못 알겠지만 학문적 확신으로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까? 어떻든 우리는 현대로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를 놓고 학습 태도가 갈라지게 됩니다. 두 길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뭐냐, 양주동 박사님께서 풀어놓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잘 애워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왜 이렇게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풀리지 하는 쪽이었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외워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격의 사람,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대학은 아주 잘 갈 수 있겠으나 향가는 풀지 못합니다. 대신에 왜 이렇게 풀리지? 이런 사람은 향가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고대 신라말을 현대어로 번역한다면은 다음처럼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를 보시죠. 아까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신라말, 외국어 같았던 고대 신라어를 그래도 현대어로,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현대어로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님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셔서 무량숲을 전에 일러다가 사례소서. 다짐 깊으신 촌을 우러러 두 손 모아서 원앙생 원앙생 그릴 사람 있다고 사례소서. 이 몸 남겨두고 48대원 이루실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떠십니까? 현대어로 들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제가 이 몇 구절을, 이 풀이 중에서 한두 구절을 한번 맛배기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목해 보겠습니다. 이 한자 하나 둘 셋 넷 7글자를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푸셨어요. 서방가장 가샤리고, 한자는 서방염정 거사리견 그랬거든요. 이것을 서방가장 가샤리고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현대어로 한다면은 서방까지 가셔서 이렇게 풀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빨간 글자를 봐주십시오. 맨 위가 빨간 한자가 견, 그 다음에 고, 가샤리 고 할 때 고, 현대어 가셔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끝글자 견, 그 견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견이라는 이 한자가 뭐 하고 할 때의 고라는 순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에 하고 할 때 고 신라 발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 때 이걸 고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 와서는 이 고라는 발음이 서라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견자를 신라 사람들은 고라고 발음했고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변해가지고 현대에 와서는 서라고 발음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책 짱뜩 써놓으십니다. 아주 무지하게 써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은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양주동 박사님께서도 이 견자가 신라어 고자로 읽혔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모든 학자들은 이 견자는 고자야. 무조건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고 의문을 제시하지 않아요. 자, 양 박사님도 모르겠다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다 한 말을 지금 사람들은 금과 옥조, 그야말로 맞는 말 이렇게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문제입니까? 윗분이 나 잘 모르겠어. 이거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 이렇게 해놓는데 그 후 학자들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이건 고자야. 이 견자는 고대 신라어로 고자라고 읽었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소박한 의문 하나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때 향가 작자들이 가샤리고를 표기하면서 이걸 우리 요즘 향가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말 표기식으로 이두식으로 표기했다고 한다면은 가샤리고 할 때 고를 아주 쉬운 잇고자 또는 높을 고자 누구나 아는 글자 이런 한자로 쓰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보내다 견 이 견이 고라고 읽혔다고 보고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썼을까요? 옛고자나 높을 고자 쓰면 가샤리 고 했다면 굉장히 쉽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문제를 제시 한번 일부러 해보는 겁니다. 이걸 다 문제를 제시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 하나의 문제점만 제가 핀포인트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견자는 양주동 박사님도 뭐라고 불리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 후대의 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이건 신라 말로 고자로 읽었어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던지는 의문, 왜 고자로 썼다면은 더 훨씬 더 쉽고 많이 쓰이는 글자 고자로 썼으면 됐지. 이렇게 어려운 글자는 하필이만 고르고 골라가지고 어려운 글자를 썼느냐 이겁니다. 제가 일단은 의문 하나 제시하는 게, 향가를 읽다가 보면은 이런 질문 수천 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이상한 글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한자 발음을 쓴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가 하면은 가장 쉬운 가자를 써야 하는데 아주 이상한 가자를 쓰고, 나 하면은 가나다 할 때 나도 마찬가지로 쉬운 글자를 써야 하는데 아주 이상한 나자, 다도 마찬가지, 다 이렇다고 말입니다. 수천 번을 하게 돼요. 왜 향가지는 사람들의 쉬운 글자를 빼고 아주 이상하거나 어려운 글자를 써야만 했을까? 여러 가지 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답 중에서 양주동 박사님이나 지금의 향가 연구자들이 가장 기분 나빠할 대답이 있어요. 이렇게 왜 저한테 묻는다면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신라 사람들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이걸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의 풀이가 원래 이게 고자가 아닌데 지금의 양주동 박사님 등 지금의 연구자들이 이걸 고자로 보고 있는 거다. 이건 고가 아니다. 저는 이거는 보내다 이런 뜻으로 썼다. 그런데 이걸 왜 고자로 읽냐? 당신들 풀이가 틀렸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은 아마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거의 혼절하실 것입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저를 혼내주실 거예요. 너는 앞으로 수업 들어오지 마,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주동 박사님께서 이걸 아까 풀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조금 자세하게 풀어 드릴게요. 이것은요, 부석사 화엄종찰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불 존영입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셨는가? 달아 서방, 제가 의역을 하는 겁니다. 달아 서방 정토까지 가서, 서방까지 가서 무량수불에게 말씀드려달라, 말해달라. 무량수불을 우러르면서 두 손을 모아서 원앙생, 원앙생,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달라. 무량수불께서 나를 구제해서 극락에 왕생하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당신께서 꿈꾸셨던 이 세상 중생들 모두를 구제하겠다, 그런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나를 데려가 달라. 어디로? 극락으로. 반드시 나를 극락 왕생하게 해달라. 그렇지 않다면은 당신의 염원인 48대원, 특히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 그런 당신의 염원을 이룰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풀리는 노래다. 이렇게 양 박사님께서는 풀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양주동 박사님께서 풀어놓으신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 박사님께서 당연히 옳게 풀어놓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열심히 배워 공부했고 외웠고, 아주 효과적으로 외웠고, 그 다음에 대학 시험을 보았고,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별 내용이 아니잖아. 특별한 것도 없네. 원앙생가뿐만 아니라 모든 향가가 다 특별한 것도 아니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향가를 잊어버렸고 향가를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민족 문화의 원류를 우리는 잊었고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로 50년간 아주 생고생을 했습니다. 향가를 연구하다가요, 그렇게 해서 풀고 보니까 향가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양주동 박사님께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양 박사님께서 잘못 풀어놓으셨던 것입니다. 향가는 세계 인류사의 위대한 문화였습니다. 모든 빛은 향가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